자, 이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은 끝냈고 지구과학에서 가장 어렵다는 천체 파트 시작합니다. 이제 이 천체 파트에서 앞쪽에는 별을 주로 다뤄요. 별. 그러니까 전체 천체 파트를 보면 절반 정도가 별 얘기야. 두 번째는 행성 얘기야. 아까 뭐 외계 행성 탐사 이런 게 있었다 했잖아. 그 다음은 우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체 파트는 큰 개념을 보면 이렇게 나뉘어요. 이 중에서 앞쪽 파트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놈이 이 별입니다. 자, 그럼 별은 우리 태양계에서 누구만 별이라고 하냐? 태양만 빛을 내는 별이죠. 자, 그래서 이게 천체 파트 할 때는 거의 초딩도 아는데 니들이 가끔 모르더라고. 천체에 대한 단어를 좀 봐야 돼. 항성, 행성, 정의를 알아야 된다. 위성, 혜성. 자, 항성이 뭐냐? 항성, 맞아.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야. 우리 태양계에서는 태양만 있죠. 그럼 행성의 정의는 뭘까? 자, 항성의 정의는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라며. 그럼 행성도 정의가 필요해. 정의가 뭐냐? 물론 얘는 정확한 정의를 너희들한테는 얘기할 수가 없어. 근데 일반적인 개념은 항성을 공전하는 천체입니다. 항성, 즉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를 행성이라고 불러. 그게 우리가 아는 뭐 있냐?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되죠. 근데 가끔 물어보더라고 니들이. 쌤, 명왕성은 왜 행성이라고 안 불러요? 야, 명왕성은 왜 행성이 아니냐? 명왕성도 태양 둘레를 공전해요. 근데 명왕성을 너네 1980년대 이게 그때까지는 내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수금지화 목토천해 명까지 했어요. 근데 명왕성은 행성의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행성의 지위를 잃어버리면 명왕성이 뭐 잘못된 거야? 그게 아니고 참 신기하게 이게 다 인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예전에 명왕성을 밝혀낸 거는 몇십 년 됐어요. 근데 명왕성을 밝혀내가지고 제일 먼 행성이다 라고 했는데 문제가 관측 장비들이 막 정밀화되고 하니까 명왕성 주변에 다른 명왕성 같은 천체가 존나 많이 나온 거야. 이러면은 걔네를 다 행성으로 이게 분류해버리면 너무 많아지잖아 우리 행성이. 그래서 정의를 합니다. 행성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큰 중력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 중력을 그 정도 가지려면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돼. 그래서 명왕성을 벗겨내기 위한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면 명왕성을 떨궈버릴까?를 하다가 어느 정도의 큰 중력을 갖는 천체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왕성을 이제 외소행성이라고 불려요. 행성이긴 하지만 외소하다. 그래서 외소행성이다 라고는 해. 근데 어쨌든 행성의 정의는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다 라고 잡으면 돼. 위성은 정의가 뭘까? 우리도 위성 있잖아. 달. 행성을 공전하는 천체를 위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위성의 수가 없거나 적지만 목성 행성은 굉장히 많죠. 근데 혜성이 뭔 줄 아냐? 혹시 아는 사람? 혜성. 혜성 중에 제일 대표적인 혜성이 헨리혜성이라는 게 있거든. 혜성은 항성을 공전하긴 해. 태양 둘레를 공전하긴 하는데 이렇게 공전. 존나게 찌그러지게 공전 궤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구는 거의 원에 가깝잖아. 그래서 얘와 얘가 지구에서 관찰이 거의 안 돼요. 근데 속도는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 속도랑 얘의 속도를 비교해가지고 야, 여기 정도까지 오면 혜성이 여기까지, 지구가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지구에서 이 혜성이 잘 보입니다. 아주. 이걸 주기로 관측했어. 그 주기가 약 70년이에요. 70년. 근데 혜성이 지구에 가까워질 때만 보이기 때문에 태양과도 가까워지거든. 이때 혜성에 엄청나게 긴 꼬리가 보이고 이 주변 혜성이 데리고 다니는 그 얼음이나 약간 조그마한 돌멩이들이 되게 많아요. 걔네들이 다 태양에 공전하면서 탑니다. 그러면서 별똥별로 엄청나게 많이 보여요. 니들은 관심이 없지. 이게 언제 볼 줄 아무 관심 없지. 나에겐 엄청난 관심사지.
이게 내가 살고 있을 때, 난 나이가 올해 마흔이거든? 왔을까, 안 왔을까? 왔어. 이때가 내 기억으로는 2014년인가 그랬어. 2014년? 그러면 2080 몇 년 되면 한 번 더 보여요. 그때까지 열심히 잘 살아 계셔. 아, 니네도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은 볼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이거 보려고 그 당시에 내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망원경을 샀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는 단독주택 살아가지고 망원경에 해놓고, 망원경 그때 진짜 700만 원을 샀어. 망원경 해놓고 애들 다 이거 쇼가 하루가 아니야. 한 달 동안 전체 쇼예요. 근데 이때 미친 사건이 한 개 더 있는 게 수, 금, 지, 화, 목, 토까지 십자가로 배열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가운데 있고 십자가 별돼서 다 보였어. 미친 거야. 그 연도에. 그 연엔 이걸 안 보면 과학한 새끼가 아니야. 그래서 700만 원을 주고 망원경을 샀는데 한 달 딱 보고 지금도 창고에 잘 박혀 있어. 빨리 갖다 팔아버려야 되는데. 근데 관측 장비가 되게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50만 원도 안 할 거야. 아무튼 혜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찌그러져 있지만 태양 둘레를 공전하는 천체다. 이 정도까지는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개념이 또 달라져요. 얘네들은 지극히 우리 태양 정도의 태양계에서 부르는 단어인데, 우리 태양도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냐? 우리 태양도 어디에 포함돼서 지금 움직이냐? 은하에 포함되어 있죠. 이제 천체 파트에서 뒷부분으로 가면은 이 개념이 나올 거예요. 은하. 은하를 처음 본 사람이 누구냐? 허블입니다. 허블. 그래서 그 사람의 업적을 따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우주로 보낸 가시광선 영역의 망원경이 허블 망원경이죠. 그 사람 이름을 딴 거야. 그래서 은하의 개념이 나오고, 은하, 군, 은하, 단, 초, 은하단, 거대, 망상, 구조,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단어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은하라고 나오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요것만 잠깐 얘기해 줄게. 우리 은하가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예요. 이름이 우리 은하. 너네 뭐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냐? 우리 은하가 이렇게 생겼다며, 원반 모양으로. 우리 은하의 중심이 여기에 있고, 우리 태양은 이쯤에 있습니다. 나선 8 부분에 위치해요. 근데 우리 은하로부터 중심까지는, 우리 태양에서부터 은하의 중심까지는 3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자, 이제 천문학을 얘기할 때 절대로 빠지지 않는 단위가 광년이 나올 거야. 천문학의 단위는 총 3개입니다. AU, LY, 파섹. 배웠지? AU가 뭔데? 배웠다며. 1AU의 정의가 뭐야? 얘는 태양부터 지구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게 다 천문학의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단위인데, 우리들이 주로 쓰는 킬로미터를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먼데 그걸 어떻게 킬로미터를 쓰냐? 그래서 1AU라고 잡으면 그냥 태양부터 지구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빛의 속력으로 오면 어느 정도 시간 걸린 줄 아니? 빛의 속도로, 빛은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미친 새끼야. 그 속도로 태양에서 지구까지 온대. 어느 정도로 오면은, 어느 정도 시간 걸리면 오는 줄 아냐? 약 8분 걸립니다. 즉, 내가 지금 쬐고 있는 태양빛은 지금 태양빛이 아니야. 8분 전의 태양빛을 내가 지금 쬐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별이 있잖아, 저기. 밤하늘에 별이 떠 있잖아. 도대체 그 별빛은 어디에서 온 건데? 존나게 멀어요. 이 정도가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단위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빛의 속력으로 1년 동안 갔을 때 거리를 라이트 이어 해서 광년이라 합니다. 1광년. 이건 빛의 속력으로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자, 우리가 인간들이 지금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잖아. 앞으로도 많이 발달할 건데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한다. 아무리 빠른 우주선을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도 인간은 절대 1광년을 갈 수 없다라고 해요. 엄청난 거리예요, 1광년.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야. 자, 태양부터 지구까지의 거리가 8분이야. 빛의 속도로. 그러면 하루는 24시간이고 한 달이면 30일이고 그걸 12달을 가야 돼. 이건 미친 거야, 이 거리는. 근데 1광년도 개먼데 3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은하의 핵에서부터. 우리 태양. 어마어마하게 멀다는 거지. 대신 1파섹. 이건 니네 기억을 좀 해야 된다, 이거. 가끔씩 시험에 나와요. 1파섹은 연주 시차가 1초 나는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랍니다. 그럼 연주 시차가 뭔지도 알아야지. 이걸 니네가 중딩 때 배운 겁니다. 연주 시차. 기억나니? 오, 각도야. 그럼 뭔 각도? 각도는 맞아. 뭔 각도냐? 기대는 안 해. 걱정하지 마. 기대하지 않아. 이건 뭐 이제 당연히 까먹겠지. 자, 연주 시차는 자, 별이 여기 있대. A라는 별이 있는데 이 별을 태양 주위를 우리 지구가 뺑뺑뺑 돌면서 측정하죠.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결국 여기 지구에 위치할 때는 A를 볼 때 이렇게 봅니다. 여기 지구에 위치할 때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각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이 각도를 시차라고 합니다. 시차. 연주 시차 아니야. 그냥 시차야. 시차는 시각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별을 볼 때 양쪽에서 보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이거지. 자, 근데 연주 시차를 얘기하니까 1년 동안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때 얼마나 걸리냐, 시간이? 지구가 공전을 얼마만큼에 한 번씩 하냐? 1년에 한 번 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6개월 걸리죠. 그래서 연주 시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1년의 절반이다. 그래서 시차의 절반을 짝입니다. 요걸 연주 시차라고 해요. 요 각도가 1도가 아니야. 1초 나는 별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1초가 뭐냐? 1초는 1도를 너네 한 시간이 몇 초냐? 한 시간이 60분인데 1분이 60초니까 60 곱하기 60 하면은 3600초죠? 1초 난다는 건 1도를 3600으로 나눈 겁니다. 에? 그럼 쌤요. 지구가 움직이니까요. 각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원의 한 바퀴가 360도인데 360도에 1도를 3600등분한 거에 1이라고요? 그거야. 차이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을까? 차이가 없는 이유를 알아야 돼. 야, 지금부터 졸면 안 된다. 지금부터 졸면 안 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지구부터 태양까지 거리는 우리가 볼 땐 멀지만 저 멀리 있는 별 입장에서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기에 별이 있을 때 태양이 여기 있다고 치잖아? 그럼 태양 옆에 그냥 붙어 있어, 지구가. 그럼 공전을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근데 1초 나는 별까지의 거리를 연주시차, 1초 나는 별까지를 1파섹이라 하는데 이걸 광년으로 따져봤대. 몇 광년인 줄 아냐? 외워야 됩니다, 이건. 3.26광년이에요. 즉, 세 가지의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가 파섹입니다. 가장 큰 단위가 파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파섹을 쓸 거야. 그리고 이게 중딩 때 배운 거잖아, 니네. 겉보기 등급. 그리고 절대 등급. 배웠죠? 야, 겉보기 등급이라는 건 뜻이 뭐냐? 말 그대로 내 눈깔로 본 등급이야. 그럼 내 눈으로 봤을 때, 야, 밝네. 어둡네. 이거 본 거예요. 근데 절대 등급이니까 뭐겠냐? 별의 절대적인 밝기다라고 하면 돼요. 그럼 절대 등급이라는 거는 모든 별을 다 같은 거리로 움직였을 때 그때 밝기를 절대 등급을 하는 거야. 절대 등급을 논하려면 10파섹으로 모든 별을 움직입니다. 10파섹이니까 광년으로 본다면 32.6광년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근데 절대 등급이랑 겉보기 등급 중에 만약에 얘가 더 밝대. 그럼 개념이 뭐야?
눈으로 봤을 때보다 밝게 보인다는 거잖아. 멀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밝게 보인대.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가 더 밝아? 아, 가까운 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밝은 별이다 라면 등급이 어때야 돼? 값이 작아야 됩니다. 그럼 꼭 기억해야 된다. 지금부터 얘가 만약에 1등급 별이야. 근데 얘는 만약에 6등급 별이래. 뭐 니들은 뭐 공부해가지고 6등급 나오면 그냥 나가 그냥.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야. 자, 근데 1등급이랑 6등급 중에 누가 밝은 별이야? 얘가 밝은 별이야. 얘가. 그럼 쌤,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지. 마이너스로 가면은 그게 더 밝은 겁니다. 그럼 문제, 태양의 겉보기 등급은 어떨까? 태양의 겉보기 등급은 우리 눈으로 태양을 본 거야. 몇 등급 정도일까? 태양의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26등급입니다. 미치도록 밝은 거예요. 가까우니까. 그럼 태양의 절대 등급도 있겠지. 태양의 절대적인 등급은 몇 등급 정도 되냐면 5등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밝은 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을 전체에 있는 별 기준에서 본다면 중하 정도 돼요. 전체 별을 1부터 100개를 세웠대 라고 한다면 태양이 약 60에서 70등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더럽게 못하는 새끼야. 5등급도 안 나오는 새끼니까. 아무튼 그래.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의미가 뭐라고? 눈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 밝은 별이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지구에서 10파섹 거리가 여기래. 그럼 별 A는 10파섹보다 멀다는 거야? 가깝다는 거야? 에이, 멀다는 거죠. 왜?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밝진 않아. 근데 절대 등급을 보면 훨씬 밝게 보여. 그 얘기는 멀기 때문에 10파섹으로 옮기면 더욱 밝아진다 이거지.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된다고 치자. 그럼 이 새끼도 멀다는 거야? 가깝다는 거야? 눈으로 봤을 땐 6등급이야. 근데 실제 밝기는 1등급이었어. 멀다는 거지. 근데 요 차이보다 요 차이가 크네요. 이 새끼가 더 어떻다? 더 멀다. 여기서 중요한 거라 해서 졸면 안 돼 지금. 그러면 등급을 결정하는 건 별의 밝기거든. 1등급 차이. 이거 외워야 된다. 얘는 밝기가 몇 배 차일까? 이거 외워야 돼. 2.5배 밝기 차이가 납니다. 즉 어떤 2등급 별과 1등급 별이 있대. 얘 밝기 차이는 2.5배 차이가 돼요. 그럼 너네 2등급 차면 몇 배 차이냐? 2등급 차이. 5배 하면 안 돼. 2.5배가 2번 곱해줘야지. 2.5의 제곱입니다. 2.5 제곱하면 얼마 되냐? 6.25인가? 뭐 아무튼 뭐 그 정도 6배, 6.25배 됐어. 자, 여기서부터 이걸 잘 기억해야 돼. 3등급 차이. 그럼 2.5의 세제곱이죠? 자, 이건 이제 외웁니다. 약으로 쓴다. 약 16배 정도 돼요. 4등급 차이 2.5의 4승. 약 40배입니다. 그럼 5등급이면 40에다가 2.5 또 곱한 거잖아? 예, 이렇게 되면 100배입니다. 그래서 니들 시험에는 무조건 나오는 건 5등급 차이입니다. 5등급 차이라면 항상 100배다. 머리에 박어. 그럼 문제 10등급 차면 몇 배냐? 10등급이면 어떻게 계산해요? 2.5의 10승인데 10승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 아니냐? 맞죠? 그래서 2.5의 5승이 100배니까 100에 제곱하면 돼요. 100에 제곱하니까 10,000배다 라고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내가 수업할 첫 번째 파트 별의 물리량이라는 파트는 이 다 등급 얘기할 거야. 그래서 먼저 머리에 박아야 되는 게 등급은 값이 작을수록 밝은 별이다. 두 번째 1등급 차이는 2.5배 밝기 차이가 난다. 그래서 5등급 차이면은 2.5에 5제곱해서 100배 밝기 차이다. 이 정도는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지금 계속 별의
밝기가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밝기 얘기하잖아. 자, 외웁시다. 이제 별의 밝기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별의 광도라고 할 겁니다. 별 빛이 밝냐 아니면 밝지 않냐, 이게 광도예요. 밝기를 논할 때는 광도로 얘기할 거고 L이라 표현할 거예요. 이 광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딱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별의 표면 온도. 두 번째, 별의 크기. 이 두 가지가 높을수록 별의 밝기는 밝습니다. 이걸 포구슨이라는 사람이 방정식을 세워요. 그래서 포구슨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완자 뒤로 넘어갑시다. 니네들이 이걸 다 배우면은 이제부터 요 식으로 별의 크기를 측정해야 됩니다. 요 식이 나오죠? 진짜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자, 요렇게 해가지고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써서 별의 표면적과 어떻게 해가지고 단위 면적당 온도가 얼마인지, 표면도 얼마인지 이걸로 식을 써서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포구슨이라는 사람이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어딨니? 포구슨 공식과 별의 광도와의 상관관계를 밝힙니다. 그게 요 식입니다. 아무리 봐도 수학이야. 로그가 나와. 자, 내가 너네 절대 연령 구할 때 식 외우랬지? 기억나냐? 뭐야? 그거 해가지고 절대 연령 구할 거야. 대신 내가 뭐라고 했냐? 식은 외우되 식에서 나온 걸로 절대 연령 구하지 말랬지. 그지? 이게 내가 고등과학의 폐해야. 포구슨 방정식도 식은 외우셔야 돼요. 왜? 또 서술형에 내든가, 서술형 안 나와도 객관식 기억님 디귿 보기에 포구슨 법칙을 냅니다. 이제 그럼 식을 안 외우면 틀려요. 단 그 식을 쓰진 않을 거예요. 그 식 안 쓸 거야. 자, 이제 하나 따져봅시다. 자, 지금까지 수업한 건 이제 개론이고 이걸 응용해가지고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건 이제 표면 온도를 얘기할 거야. 자, 너네 별은 실제로 표면 온도가 태양도 마찬가지지만 높은 별도 있고요, 낮은 별도 있어요. 근데 너네 태양의 표면 온도가 몇 켈빈 정도 되는 줄 아니? 잘 찍어봐. 야, 니네 그건 배웠어. 통합과학 때 태양의 중심 온도는 배웠다. 그리고 너네 빅뱅우주론 배울 때 이게 또 나옵니다. 이거 지구학에 태양의 중심 온도란 주계열성의 중심 온도가 되는 것이고, 주계열성이라 함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중심에서 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온도가 몇 켈빈이야? 아무도 기억을 못해. 수소 핵융합을 하려면 최소한의 온도, 이 온도가 돼야 돼. 3000도는 훨씬 넘어요. 1000만 켈빈이야. 그게 별의 중심 온도입니다. 근데 태양도 중심 온도는 진짜 1000만 켈빈이 넘어요. 근데 표면 온도는 낮아지겠지. 중심에서부터 멀어지니까. 표면 온도, 태양의 표면 온도는 정확히 5800 켈빈이고 약 6000 켈빈이랍니다. 즉 표면 온도가 별마다 달라요. 그럼 여기서 문제. 쌤, 아까요. 별의 광도, 즉 별의 밝기를 논하려면 표면 온도랑 크기가 중요하다며요. 그러면 표면 온도는 낮은데 밝기가 밝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표면 온도는 낮은데 밝기는 존나게 밝을 수 있어요. 크기가 크면 되거든. 그 새끼가 누구야? 태양 다음 단계가 뭐야, 인간들아? 적색 거성이 되죠. 적색이 된다는 건 표면 온도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니도 알고 있는 것처럼 불꽃도 속에 있는 불꽃과 겉에 있는 불꽃 색깔 다르잖아. 속 불꽃이 파란색을 띠고 겉불꽃은 빨간색을 띠죠. 그래서 파란색 불꽃이 좀 더 온도 높습니다, 이게. 자, 그런 것처럼 표면 온도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자, 표면 온도 확인 방법에는 첫 번째로 비인의 변이 법칙을 씁니다. 자,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이 별이라는 거에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자, 별은 다른 표현으로 흑채라고 합니다. 맨날 뭐 흑채라 그러면 무슨 그 머리에 뿌리는 거 그거 아니야. 흑채는 뜻이 뭐냐면은 전체 들어온 에너지를 전체 방출시키는 이상적인 천체입니다. 에너지가 100이 들어오면 100을 다 방출해. 이거 뭐랑 거의 비슷하냐? 지구의 복사 평형과 비슷해요. 지구도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을 받으면은 지구 복사 에너지를 100을 날려버리잖아. 물론 위도에 따른 다르지만. 그래서 흑채라고 별을 정의하는데 별은 거의 흑채입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야. 그럼 쌤, 시험 문제 나오면 뭐라고 해야 돼요? 흑채라고 해야 돼. 그것 가정을 하는 거예요. 흑채란 입사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고 흡수된 모든 에너지를 완전히 방출하는 이상적인 물체인데 흑채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파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에 따른 분포는 표면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별은 거의 흑채지만 완벽한 흑채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거야. 100이라는 에너지를 흡수할 때 방출하잖아. 방출할 때든 흡수할 때든 무조건 빛의 형태로 방출 또는 흡수합니다. 그럼 나가는 빛의 파장을 분석하면은 어느 정도의 표면 온도가 있니?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빈의 변이 법칙입니다. 자, 파장이면 우리 아까 물리에서 하긴 했는데 뭐 지구학에서는 한 번 안 했으니까 파장이라고 앞으로 부를 때는 사람 인자를 거꾸로 뒤집은 것처럼 표현할 거야. 예, 람다라고 할 겁니다. 람다. 빈의 변이 법칙은 그냥 파장이 아니라 최대 파장이 중요한 거예요. 람다 맥스가 중요합니다. 람다 맥스는 T분의 A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보면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거 되게 많이 나올 거야. 자, 여기서 내가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좀 이따가 아까도 본 게 뭐 4파이 R 제곱 막 이런 게 나올 거야. 스테판 볼츠만 상수 곱하기 T의 4제곱 이런 게 나올 건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잖아. 과학 꿈나무잖아. 과학자의 숙명은 는을 쓰고 싶은 겁니다. 는. 뉴턴이 발견한 건 중력이 아니라 만율력 법칙도 아니라 만율력 상수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과학자들한테. 우리는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람다 맥스를 상수를 제외시키면 비례로 바뀌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제부터 중요하게 다룰 놈들은 비례 관점이야. 상수 우리는 안 배워. 대학교 가서 박사학위급 따실 때는 상수밖에 안 쓸 거야. 근데 우리는 상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은 파장의 최대값은 방출되는 파장은 표면 온도분의 1에 비례한다 라고만 알면 돼요. 온도입니다. T 템퍼레이처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겠냐 길겠냐? 반비례잖아 인간들아. 표면 온도가 높으면 파장이 짧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걸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보여준 건데 봅시다. 이 6000켈빈이라는 표면 온도를 갖는 별이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파장을 방출시켜. 가로축이 파장입니다. 파장에 이런 건 다 의미 없어요. 최대 파장을 보라는 거예요. 최대 파장. 그럼 최대 파장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걸 A라고 해볼게. 그럼 얘가 A별의 람다 맥스입니다. 이게. 최대 파장. 두 번째 4000켈빈 해볼까? 4000켈빈 요선이에요. 그럼 요렇게 되니까 최대 파장이라고 하면은 요 정도 되겠다. 이게 B별의 람다 맥스가 됩니다. 그 다음 3000켈빈 얘는 요렇게 되니까 뭐 최대를 따지기도 힘들어. 얘 어딘가가 C의 최대 파장이 됩니다. 즉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 파장이 짧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근데 내가 아까 했던 얘기들을 그냥 넘기면 안 돼. 넘기면 안 돼. 아까 내가 얘기한 것 같아. 뭐? 이거 정도가 태양의 표면 온도예요. 태양의 표면 온도. 근데 라인이 있다. 이 가운데만 가시광선입니다. 얘보다 짧으면 자외선이에요. 얘보다 길면 적외선이야. 결론, 가장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놈이 자외선이네.
그래서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로 간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야. 즉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거야. 그래서 자외선이 파장이 제일 짧기 때문에 에너지가 제일 큽니다. 대신 이걸 외우는 게 좋을 것이다. 내가 화학에서도 몇 번 얘기했고 물리에서도 얘기할 거예요. 외우세요.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은 0.4 마이크로미터에서 0.7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근데 니네 학교 선생들은 교묘하게 이걸 안 주고요. 나노미터를 줄 때도 있어요. 1 마이크로미터는 1000 나노미터입니다. 1kg은 1000g이잖아? 1 마이크로미터는 1000 나노미터야. 결론, 나노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400나노부터 700나노 정도가 가시광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얘보다 짧으면 자외선이고 얘보다 길면 자외선이다. 적외선이다. 이렇게 정도만 잘 이해합시다. 자, 요게 이제 빈의 변이 법칙으로 알 수 있는 별의 표면 온도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별을 표면 온도를 쭉 파장으로 비교한 다음에 별들의 색깔을 봤다? 색깔을 봤더니 별의 온도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란색에 가깝고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색에 가깝다.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지수라는 게 나와. 자, 이거 이해 잘해야 된다. 이거 쉽지 않다. 표면 온도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색지수예요. 대신 색지수라는 거는 뭐에서 뭘 어떻게 하냐면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뺍니다, 이제. 자, 이게부터가 이제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가 이런 거야. 이게 본 수업 때 이런 디테일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 잘 들어봐. 사람의 눈은 너네 어떤 색깔의 빛에 가장 많이 흥분하는 줄 아니? 혹시 아냐? 이 색깔에 가장 많이 흥분하기 때문에 이 색깔이 신호등에 다 있는 겁니다. 노란색이에요. 자, 노란색이 있어야 빨간색이랑 초록색의 사이에 노란색이 있죠. 그 노란색이 있으면은 뭔가 바뀐다는 신호야. 그 신호를 제일 먼저 인식합니다. 그래서 뭔가 빨간불로 바뀐다, 파란불로 바뀐다. 그 가운데 어딘가가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이 가장 많이 흥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누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왜 너네 사람의 눈깔이 노란색이 제일 많이 흥분하는 줄 아니? 왜 그럴까? 되게 신기해. 왜 노란색에 가장 많이 흥분해? 우리 인간들은 지구에서 탄생해서 진화된 생명체입니다. 그럼 지구 생명체는 태양의 힘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고. 태양의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태양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그 태양 색깔을 가장 쉽게 흥분하는 색깔로 눈깔이 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란색이 가장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 밝게 보여요. 자, 근데 너네 전체 가시광선 중에 빨주, 노초, 파남, 보, 그게 아까 파장이라는 영역을 얘기했잖아. 물리나 지구과학이든 많이 할 때 얘기도 많이 했어요. 자, 여기가 가시광선이 합시다. 가시광선이 무지개색이에요. 빨주, 노초, 파남, 보. 자,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면 아까 적외선이라 했어. 짧으면 자외선, 물론 뭐 X선 다 있지만 돼서 빨주, 노초, 파남, 보가 빨간색이 여기부터냐 여기부터냐? 빨주, 노초, 파남, 보야? 빨주, 노초, 파남, 보야? 야, 적색이 여기 있잖아, 이 새끼들아. 적외선이면 적색의 바깥쪽이다 이거야. 빨간색이 여기에요. 자외선은 자색의 바깥쪽이야. 자색이 보라색이야, 임마.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 보 이렇게 됩니다. 결론, 노란색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잘 봐봐. 우리 눈은 당연히 노란색이 제일 많이 흥분하지만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엔 당연히 에너지가 많을수록 많이 렌즈에서 흥분합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파란색 쪽이 좀 많겠냐, 빨간색 쪽이 좀 많겠냐? 파란색이 많아요. 파장이 짧으니까. 아까 얘기했지.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크다. 그럼 봐. A라는 별을 봤어. 근데 눈깔로 봤을 때는 3등급이었대.
사진을 찍었을 땐 2등급이래. 자, 생각 잘해봐. 이 별은 약간이라도 어떤 색에 가까운 별이라는 거야? 노란색보단 파란색에 가깝다는 거야. 사진 등급으로 더 밝게 찍힌 거야.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이야. 눈으로 봤을 때보다 사진 찍으면은 1등급 정도가 더 작아진다는 건 2.5배 정도의 밝기가 더 밝다는 겁니다. 이게 짜증나. 이해는 될 건데 값을 니들이 맨날 실수해요. 자, 그러면 현재 A라는 별은 사진 등급이 2등급, 안시 등급은 3등급이다 이거네. 그럼 빼면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음수가 나올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별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B라는 별을 봤더니 눈으로 봤을 때 똑같이 3등급이래. 근데 이 새끼는 사진 찍었더니 4등급이 나왔대. 이건 뭔 소리냐? 사진으로 찍는 것보다 눈으로 봤을 때가 더 쉽게 흥분할 수 있는 별이다 이거지. 그만큼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4등급에서 3등급을 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값이 나오잖아. 얘는 온도가 낮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면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된다. 요게 지금 다 요거예요. 이게 사진 등급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픽처예요, 픽처. 그래서 사진으로 찍었을 때 등급이랑 안시 등급이 비저블입니다. 이건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안시 등급이 크면은 고온의 별이다 이거야. 아니 선생님, 안시 등급이 크면 저온이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등급은 작을수록 밝은 별이야. 등급이 작다는 건 밝다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이야. 그래서 이걸 색지수가 마이너스 값이면은 온도가 높은 거예요. 파란색의 별. 색지수가 플러스 값이 크면 클수록 어두운 별, 붉은색의 별이다 라는 거 잘 이해하시고, 자, 이걸 이제 이렇게 필터에다가 넣어가지고 한번 본단 말이야. U 필터가 울트라바이올렛이에요. 이게 자외선 블루레이, 비저블레이를 해서 적외선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건 파란색 빛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건 거의 적색빛이다. 이게 지금 붉은색 별은 적색빛에 많이 흥분하죠. 파란색 별은 당연히 이 블루레이에 제일 많이 흥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필터를 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파장 영역이 다른 걸로도 고온인지 저온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분광각시. 이거 외워야 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7시 끝낼 거니까 좀만 집중해라. 자, 이거 좀 너네 완전히 처음 듣는 내용이니까 생소하단 말이야. 잘 들어야 돼. 3번. 분광형. 자, 이건 별빛을 스펙트럼이라는 데 넣어버립니다. 그럼 스펙트럼에서 이제 파장이 여러 가지 빛의 색깔로 분산되기 때문에 굴절률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분산된 빛을 다 확인했을 때 파장 영역이 다르다는 걸 확인해요. 이걸 이제 외워야 돼. 총 7개의 분광형으로 나타냈고, 얘에다가 별의 색깔을 다 매깁니다. 잘 들어. 외워야 된댔어. 어떻게 외우냐? 외워이? 이거 중딩 때도 외웠나 모르겠다? 외워. 이제 변태 같은 새끼요. Oh, be a fine girl, kiss me라고 외우세요. 이렇게 외워야 안 헷갈려. 뭐 이쁜 여자 나한테 키스해줘 그거 아니야. 이렇게 문장으로 외우는 게 쉽습니다. Oh, be a fine girl, kiss me. 요게 분광형이에요. 오케이? 저거 쓰시고 꼭 외워야 돼. 자, 그런데 색깔도 외워야 됩니다. 얘네들은 색깔은 어떻게 외우냐면 한 칸 건너뛰어서 외워요. 잘 봐. 제일 표면도 높으면 푸른색이에요. 한 칸 건너뛰어 흰색입니다. 한 칸 건너뛰어 노란색이야. 한 칸 건너뛰어 붉은색이에요. 이게 분광형에 따른 별의 표면 온도가 됩니다. 그리고 건너뛴 거는 가운데 거, 얘는 합치면 돼요. 이 색깔 합쳐. 그럼 합치면 또 그래야지 돼. 푸인색? 좀 세련되게 얘기해봐. 푸인색 이러면 좀 세련되게 해봐. 청백색을 하면 되죠. 얘는 세련되게 해봐. 흰노색 그런 거. 황백색.
얘는 세련되게 봐. 노북색? 뭐라고 할래? 그렇지, 주황색이지. 뭐 세련되긴 세련돼. 노란색이랑 붉은색 섞으면 주황색이야, 이 새끼들아. 주황색이다. 그래서 문제. 우리 태양은 어디 들어있다?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태양은 노란색입니다. G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세부 분류를 해놓으면 0부터 9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0등분을 해요. 10등분. G형은 제일 표면 온도가 높은 게 G0형이고 표면 온도가 제일 낮은 게 G9형이야. G0형이 6000켈빈, G9형이 5000켈빈입니다. 근데 우리 태양은 정확하게 G2형에 들어가요. 우리 태양은. 그럼 G2형이니까 표면 온도가 몇 켈빈이겠냐? G0가 6000이면 G1이 5900, G2는 5800, 100씩 빼면 돼요. 100씩. 10등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태양의 표면 온도는 정확하게 5800켈빈이 됩니다. 이게 우리 태양의 표면 온도다. 이 정도 알면 돼요. 자, 표면 온도 하나 했다잉. 앞에서 개론 얘기하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표면 온도까지 했고, 두 번째 이제 크기 얘기하면서 별의 광도 측정까지 하면 오늘 수업 끝납니다. 쉬었다 합시다.